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논란이 큽니다. 특히 인천의 한 병원에서 대리수술을 한 게 밝혀지면서 환자들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데요. 의사 측은 자율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한 병원에선 잦은 해서 수술실 CCTV를 설치했는데요. 우려점은 해소됐는지 또 반응은 어떤지 잦은 CCTV를 설치한 관절 전문 병원의 김인수 원무과장과 정진욱 뉴스원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이 수술실에 CCTV를 잦은 설치하게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그 6개의 수술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6월 9일에 특정 수술실이 아닌 모든 수술실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의 수술실이기 때문에 CCTV 숫자도 6개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보호자들이 원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그 어느 정도 수술 장면을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까? 네. 이게 CCTV가 촬영 부분과 시청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촬영은 수술 상담 후에 환자분의 원하는 환자분에 한해서 이제 사전 동의서를 받은 후에 진행을 합니다. 특정 수술만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모든 관절과 척추 수술에 대해서 촬영이 가능하고요. 시청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서 보호자 한 분만 지정된 장소에서 시청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네. 이제 수술 준비하는 과정에는 환자의 신체 노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술 본 장면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초기 이제 시청하신 그 환자 보호자분들 중에서 주치 의사가 맞네요 하는 반응이 좀 있어서 어느 정도 환자의 얼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의사는 확실하게 인식이 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는 그 주체가 내가 상담받았던 그 의사가 맞는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무엇보다 환자들로서는 굉장히 믿고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치료 과정에서 환자와 의사와 신뢰는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무엇보다 이제 지금은 환자와 보호자분들께서 일단 안심이 되고 믿음이 간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좋고요. 어느 정도 이제 투명한 수술 과정이 직접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반응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실제 수술을 예약하면서 저는 이 수술을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CCTV를 보여주십시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수술 초기에는 이제 촬영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어느 정도 언론에 홍보가 되고 어떤 시청 부분도 가능한지 부분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아직 초기 단계,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서 지금은 조금 저조한 편이긴 합니다. 그럼 잘 모르고 병원에 찾아오셨다가도 우리 병원은 이렇게 CCTV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라고 안내가 되면 그럼 좀 보겠습니다 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네요. 네, 현재 그런 환자 보호자분들의 호응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또 한편에서 이 의사들은 이 자율권 침해다.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또 방어적인 의료 행위를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기도 했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배경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게 사실 앞서 앵커분께서 이제 언급하셨던 것처럼 최근 인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대리수술 문제가 크게 불거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병원과 의사들의 어떤 만연된 어떤 불신, 그 부분 해소가 가장 크다고 생각했고요. 그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과감하게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대리 수술 의혹이 제기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병원도 어떤 경영적인 부분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런 대리 수술로 인해서 수술이 취소가 되고 그리고 타 지역으로 환자가 유출이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다가왔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의료진들의 어떤 반발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의료진의 동의를 얻어서 과감하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막상 이렇게 실시를 해보니까 의사들도 그렇게 거부하는 반응은 아닌 건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네네. 때문에 좀 힘들고 불편한 점이 좀 많은 편입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이 일어나게 되는 건 대리 수술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 지역의 모 병원에서 발생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인천 남동구에 있는 모 척추병원에서 일단 병원 대리 수술 논란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올해 2월에 해당 병원은 2월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 직원들이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또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인천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를 포함해서 병원 관계자 등 9명을 지난 5월 31일 날 입건을 했습니다. 네. 이 경찰이 확보한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에는 한 행정직원이 수술대에 누워있는 환자 허리 부위를 절개하고 하하. 그리고 의사인 원장이 5분가량 수술하고 다시 다른 행정직원이 봉합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네네. 알려졌는데요. 의료법 제27조를 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 지켜서도 안 된다. 만약에 이를 어겼으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경찰은 해당 병원 임직원들이 인건비를 줄이고 더 많은 환자를 받기 위해 대리 수술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피의자로 전환해 정식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경찰은 또 지난달 5월 27일이죠. 또 이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을 해서요. 그래서 확보한 병원 수술 일지와 그리고 진료 기록,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 등을 자료를 분석하고 있고요. 또 대리수에 관련 것을 의심되는 병원 임직원들의 휴대전화 10대도 확보해서 증거 분석을 하고 또 내부 CCTV도 확보해서 병원의 동선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 의사가 수술에 참여한 시간은 5분 정도였고 나머지 그 과정들은 병원의 행정 직원이 수술을 담당했다. 의사가 아닌 그 병원의 직원이 수술을 했다는 게 사실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또 이 사실이 어떻게 밝혀지게 된 거죠? 일단 이 해당 사실은 제보는 내부 관계자가 한 것으로 좀 알려졌고요. 또 내부 관계자가 또 언론에 제보하면서 언론을 통해서 좀 단독 보도나 이런 거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네. 어쨌든 이 제보자는 이 다른 언론사 인터뷰에서 병원 직원들이 향후 취업 등의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 식으로 직원들이 자주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한국환자단체 연합회에서는 직원들이 되게 능숙하게 분업적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불법 대리수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불법 행위가 아니고 이 병원 전체가 관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그런 문화들이 좀 만연해 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대리수술 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대리수술이 발생하게 되는 건지 앞서 뭐 인건비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어떤가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병원들의 잘못된 구태와 관행에서 비롯된 게 의료계 좀 중론이거든요. 상당수 척추 의료기관은 의원급으로 시작해서 병원급으로 성장하고요. 그리고 네. 의원급에서 의사의 보조 인력인 간호조무사가 수년간 수술 과정에 참여하면서 또 그렇게 하면서 손발을 맞추겠죠. 그렇게 하면서 의사와 간호사의 악연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처음에 수술의 칼을 전달하는 단순 업무에서 수술 칼을 들고 수술 부위를 절개하고 또 봉합하는 이 대리 수술 형태로 변질됐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요. 네네. 이 민주노총 전국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의료인의 확충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불법 의료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족한 의사 인력이 의사 인력 문제가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의사 인력을 확보해 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요. 사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서 대리수술 의사 면허 취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 이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일단 2015년 처음 발의가 됐죠. 해당 법안은 의료계 반발로 19대 20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가 됐습니다. 또 발의된 이번 21대에서는 좀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하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에는 응답자의 80.1%가 법안 찬성에 손을 들어줬고 대선 앞둔 정치권에서는 어느 때보다 좀 논의가 뜨겁긴 합니다. 하지만 의료 양대 축인 의협과 그리고 대한병원협회, 수술실 CCTV 반대 입장은 여전히 확고합니다. 그래서 6년간 관련 법안이 필요한 가운데 가다는데 반대 역시 논리가 좀 확고하거든요. 주무부처인 복지부 같은 경우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자간담회에서 CCTV 설치 부작용과 환자단체 생각하는 부분이
양립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의견을 고루 살펴봐는 입장으로 말을 했는데요. 아까 그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협은 먼저 이 수술실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공간임과 동시에 잠재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에 대처하는 환자와 치료와의 안전이 최상이 유지되는 공간인데, 어쨌든 이 부분이 의료진의 방어적, 소극적 대처로 이어지는 환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어서 결국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CCTV를 설치하면 위축되는 현상, 이런 부분 때문에 의사 자신이, 그리고 네네. 혹시나 10번 수사를 잘 했는데 만약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실 CCTV 설치는 의사와 환자 비밀 유지와 관련해서 환자의 개인 의료 정보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실제 수술 진행 과정에서 개인이 감추고 싶은 남녀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 그거 빈번히 노출되니까 만약에 네트워크 전문가가 전무한 의료기관이 취약성을 노린 악성 해커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엠번방 같은 비밀 채팅방과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환자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수술 영상에 돌아다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다수의 부작용이나 현안들이 해제하는 상태에서 수술실 내 CCTV 의무화 입법을 취지에 강행할 경우 의사와 환자 간 분쟁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면서 반대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간단치는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의견들에 대해서 좀 꼼꼼히 살펴보고 짚어보고 그런 다음에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대리 수술을 하게 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해야 되는 부분, 이런 어떤 의사의 그 양심적인 부분도 굉장히 강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통과가 못 되는 건지 좀 안타깝거든요, 국민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민의 찬성도가 높지만 정치권에서는 좀 더 의견을 나눠야 된다는 분위기예요. 최근에도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됐죠. 손영교 의원이나 아니면 이재명 도지사나 어쨌든 CCTV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특히 이준석 대표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유보하는 입장을 비치니까 공격적으로 이제 공격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좀 더 의견 차가 아직 좁히지 않은 상황에서 좀 더 토론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아요. 정치권 논란도 지금 뜨거운 상황인데 경기도에서는 일부 병원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좀 있나요? 네, 일단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의료원 안성병 수술실 시작으로 경기도 의료원 산하 6개 모든 병원에 CCTV 설치해서 운영 중입니다. 또 경기도민은 90%가 수술실 CCTV 관련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이렇게 경기도가 밝혔는데요. 이 경기도 도민의 호응에 보답하기 위해 도내 전역으로 CCTV를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민간 병원에서도 CCTV 설치해서 도민들이 안심시켰다는 건데요. 이 남양주에 있는 국민병원 같은 경우는 민간 병원 최초로 수술실 CCTV 설치한 병원으로 좀 지정이 됐고요. 네. 해당 병원은 지난해 9월에 수술실에 CCTV 설치했고, 그리고 아까 힘찬병원과 마찬가지로 환자 동의를 받고 녹화를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고 CCTV는 또 원하는 경우에 열람을 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해서 개인정보나 기술 유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 CCTV 설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뭔지, 그리고 또 유의해야 할 점들, 미리 좀 보완해야 할 점들은 뭔지 좀 꼼꼼히 따져본 후에 결정을 해야 할 텐데, 사실은 의사도 정말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가 싫고 누군가가 내가 일하는 부분을 지켜본다는 게 불쾌할 수도 분명 있겠죠. 아직 시행된 지는 얼마 되진 않았겠지만 실제 의사들의 반응이 좀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의료 행위를 하는 거에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어떤가요? 현재로서는 법과 이제 제도 부분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시행 초기고 어색하고 불편하고 시선 부분이 어려운데, 지금 현재 의료진이 좀 불편한 점은 가령 본인 손은 2개를 갖고 있는데 수술하다 보면은 옆에서 기구를 잡아주거나 아니면은 도와줘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하는 문제가 혼란스러운 거죠. 아직 법제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의료법 말씀하셨겠지만 이거를 의료행위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디까지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수술을 주최하는 사람은 나이지만 네. 내가 어디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환자분, 보호자분들이 만족감이 좀 높다 보니까 네. 그런 점은 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좀 정말 보완할 점들을 잘 보완해서 이 제도를 좀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 일부 의사들 때문에 정말 선의의 의사들의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 말고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네, 원론적으로는 사실은 의료계 자체에 자정작용이 가장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가장 그 부분이 효과적이긴 한데 지금 현실적인 부분 많은 어떤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발생한 대리 수술 문제 등에 있어서는 이미 만연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하나의 해법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 의사의 그 양심에만 기대 오다가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건데 어떤 제도적인 장치나 어떤 것들이 마련돼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법안을 좀 강화를 해서 어쨌든 법안 강화. 네, 어쨌든 네. 의료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그런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임무가 분명히 나눠져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계속 의원급에서 이쪽에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서로 묵인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그런 부분을 차단시킬 수 있는 뭔가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그 모든 법안 같은 것이 필요하다 보고요. 특히 아까 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그러니까 의료인들에 대한 이 윤리 의식, 그러니까 직업도 최소한 직업 의식도 가져야 되고 이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윤리 의식이 좀 더 잘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 검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이 해당 문제, 그러니까 대리 수술이라던가 의료에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의료사가 가장 까다롭게 그렇죠. 말을 하는데 일단 검사들은 의학 지식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술실이나 차트를 봐도 좀 알 수 있는 알 거 수가 좀 없어요. 한계가 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다 보시다시피 차트 같은 거 보면 의사들이 각 쓰는 거 휘갈겨 쓴 글씨들. 이거는 네. 지금 웬만한 사람들이 잘 볼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의료사고는 민사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결론이 날까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입증하기 걸리고요. 쉽지 않기 네. 때문에 이 부작용 해소를 위해서도 CCTV가 좀 마련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요. 의료인의 그 개인의 자정, 노력, 의식 거기다가 이 제도까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달 말에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또다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이 될 것으로 보는지 어떻게 내다보세요? 일단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에서 밀어붙인다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논란은 상당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사협회나 이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막상 민주당이 현재의 분위기에서 이걸 밀어붙인다면 물론 국민의 동의도 있지만 이거를 했을 때 나머지 부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정치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인데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정치적으로 따지기에 앞서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원래 안 되는 것들인데 그렇죠. 병원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법안을 좀 더 강력하게 한다던가 이 CCTV 문제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의료계 자각이 필요한 그런 부분을 봐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것이 법안이 추진된다면 또 다른 논란은 또 예상되고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 수술실 CCTV를 운영하고 있는 그 병원의 입장에서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좀 꼭 이것만은 지켜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직 저희가 법제화 전 단계로 병원 자율에 의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네. 근데 이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영상 보안 문제나 외부 해킹, 내부 직원 문제에 대해서 더 힘써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직접 시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술실 영상에는 환자뿐만 아니라 어떤 의료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시 무단으로 촬영을 하시거나 SNS상에 외부에 유포하는 등의 어떤 그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근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문제가 법적으로 발생할 부분이 생겨서 그런 부분은 꼭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유의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수술실 CCTV를 설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텐데 좀 유의할 점 좀 더 짚어주실까요, 기자님? 일단은 서울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리 수술뿐만이 아니라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의료인들이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었거든요. 네. 수술 CCTV에 설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환자를
성추행하거나 이런 아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CCTV 논란은 저는 국민의 의견을 맞춰서 설치되는 이 부분에서 국민의 의견이 다시 한 번 더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잦은 해서 CCTV를 설치한 병원 사례를 좀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